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의 숨은 사연을 찾아보는 안방스토리. 오늘도 특별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스트롯에서 탑7 그리고 진선미를 떠나서 꼭 기억나는 가수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가수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안 되나요? 라는 곡으로 정말 충격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준 주미씨, 그리고 서울가 살자, 약속으로 시청자의 가슴을 적시며 무관의 제왕이 된 전유진 양, 또 깜찍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무대를 사로잡아서 국민 요정이 된 임서원 양.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참 진선미 탑7 외에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았는데요. 아마도 이분의 무대도 꼭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윤태화 씨의 첫 무대 님이여. 아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윤태화 씨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태화 씨는 1990년 출생으로 올해 31세입니다. 2009년 20살의 나이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인터넷에는 윤정윤이라는 이름이 본명이고 윤태화라는 이름이 가명이라고 나오는데, 본인께서는 윤태화가 본명이고 윤정윤 정답이라는 이름으로 예명으로 활동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만간 수정이 되든지 따로 발표가 나오겠죠. 윤태화 씨의 유년기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수영장이 딸린 그런 대단한 재력을 가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친께서 사업을 실패하시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어렵게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하네요. 어릴 때는 가수가 꿈이 아니고 현모양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실용음악과를 진학한 것도 재밌는 대학 생활을 생각하고 재밌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싶어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네요. 백제예술대학 실용음악과를 거쳐서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하시는데요. 대학교 1학년 20살에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때부터 가수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키워주시던 할머님께서 윤태화 씨가 가수가 되는 것을 꼭 보고 싶다고 그렇게 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시에 학자금 대출로 이렇게 학업을 잇던 어려운 생활이었는데, 윤태화 씨께 50만 원이라는 할머님의 쌈짓돈을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주신 용돈, 이 쌈짓돈 50만 원으로 윤태화 씨가 데모 CD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 우편 발송으로 여러 기획사들의 본인이 가수 활동을 위해서 자신을 알려보려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오디션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또 문을 두드릴 수가 있지만, 이 트롯 쪽은 드러난 이런 기획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직접 본인이 발로 뛰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태화 씨하고 처음으로 인연이 되었던 회사는 사실 재정 상황이 좋지를 못해서 활동을 오래 이어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속사를 만났는데, 이때는 이제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어떤 비전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소속사의 매니저분이 투자금으로 도박에 손을 대면서 그분도 이렇게 감옥에 가시게 되고, 심지어 투자자가 윤태화 씨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세 번째 회사를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이 회사 역시도 자금 문제로 윤태화 씨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이렇게 회사를 옮겨 다니는 그 공백기마다 생활고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그런 중에도 어렵게 가수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왜 그렇게 뭐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그렇게 자금 사정이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수를 키우는데 왜 그럼 돈이 들어가느냐? 방송 나가려고 뭐 돈 쓰고 이러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떤 사건들이 의해서 예전에 뭐 이렇게 되신 분들 뭐 여럿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그 활동을 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수라는 것이 노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곡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 뭐 편곡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작곡가분의 곡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곡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곡을 음반 작업을 해야 되죠. 녹음도 해야 되고, 뭐 마스터링 해야 되고, 또 CD 찍어야 되고, 뭐 디지털 음원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수 PR하고 다니려면은 이 자켓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뭐 화보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의상, 메이크업, 예.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로드 매니저, PR 매니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드 매니저야 가수를 이제 직접 이렇게 케어하면서 운전하고 이러시는 분, 뭐 직접 이제 가수하고 1대1로 이렇게 그 케어하시는 분이지만, PR 매니저라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수가 뭐 음반 내고 인터넷에 음원 딱 올리면 와, 이 노래 한번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노래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유명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R 매니저라는 분이 각 방송국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가면서 거기 작가분들 또 PD분들한테 이 가수 음반도 전해주고, 예, 또 눈도장도 찍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분도 뭐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뭐 교통비, 기름값, 도로비,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뭐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한번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비용들, 앞서 말씀드린 음반 제작비 또 가수 뭐에 들어가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그 투자자나 또는 회사의 어떤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활동하는 부분에 굉장한 그 부담이 되죠. 지금의 윤태화 씨 소속사는요, 프린스 엔터테인먼트로 윤태화 씨의 인연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뭐 윤태화 씨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화 씨가 가수의 꿈을 꿀 때 그 출연이 소원이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었는데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윤태화 씨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또 주변에 그 연세가 있으신 지인분들도 다들 트롯 가수니까 전국 노래자랑에 언제 나오냐 하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참 그 전국 노래자랑 한번 꼭 출연하는 게 그때까지는 소원이었다고 그러는데, 꿈에 그리던 전국 노래자랑에 드디어 출연하게 됩니다. 전국 노래자랑 그 충북 옥천편에 윤태화 씨가 출연을 하는데요. 이날, 이 기쁜 날 윤태화 씨가 어머님과 함께 정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늘 무뚝뚝하신 그런 성품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윤태화 씨가 뭐 여러 공연 또는 행사를 가면 어머님이 몰래 같이 이렇게 구경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다가 혼자서 몰래 이렇게 그 공연 무대를 찾아오셔서 보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행사를 하는지 어떤 공연을 하는지는 아니까 거기에 물어보셔가지고 언제 하는지, 예, 정확하게 장소가 어딘지 이런 걸 물어보셔서 혼자 이렇게 보고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는 그날도
어머니께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옥천까지 그 불편하신 다리로 입석 기차를 타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공연을 보고 조용히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윤태하 씨가 집에 와서 뭐 꿈에 그리던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나왔으니까 공연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어머니께서 공연을 오셔서 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몰래 오셔서 또 응원하고 가신 거를 알고 감정이 복받쳐서 어머니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우셨다고 합니다. 윤태하 씨 어머니께서도 1980년대 이성경이라는 가수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그 윤태하 씨가 얼마 전에 어머님의 40년 전 앨범곡이죠. 잊을 수가 없어요라는 곡을 불러서 그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안방TV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미스트롯에서 윤태하 씨를 기억하실 때 그 인상 깊은 첫 무대, 거기서 엄마를 벌떡 일으키고 싶어서 나온 12년차 트로트 가수 윤태하입니다 라고 당차게 인사말을 하시는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어머니께 바치는 사모곡으로 불렀던 님이여, 이 노래가 바로 윤태하 씨를 단숨에 이렇게 화제의 인물로 만들었고, 짧게나마 님이여가 역주행하지 않았습니까? 윤태하 씨가 참 역주행시킨 그런 명곡이 되었죠. 그리고 노래가 올 하트를 받고 어머니께 전하는 본인의 소감을 말할 때, 엄마, 보험 들어놨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재활 열심히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딸 잘 되는 거 봤으면 좋겠다고, 참 그 건강하게 잘 살자는 그런 메시지를 어머니께 전하는 그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 못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윤태하 씨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준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준결승의 2라운드죠. 한곡 부르기 미션에서 정말 찐트롯 김우영 씨와 이렇게 이 듀엣 무대로 비익조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네, 참 윤태하 씨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줬죠. 그럼에도 마스터 점수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90대 210이라는 이런 점수 차이를 내고 아쉽게 퇴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 그 짧은 장면에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김우영 씨가 윤태하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죠. 언니 진짜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데, 이때 윤태하 씨가 좀 자조 섞인 목소리로 나는 결승에 못 가겠다라는 말을 던지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김희영 씨가 조금 당황한 듯이, 그리고 또 윤태하 씨에게 용기를 내라는 뜻으로 관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 언택트 판정단의 투표가 있다는 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윤태하 씨가 좀 희망을 가지시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윤태하 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인기가 별로 없어 라고 그런 힘없는 자조를 던집니다. 여러분, 1라운드 마스터 경연에서 진을 차지하면서 미스트롯 시즌2에 초반 최고의 화제였던 윤태하 씨가 어째서 본인이 인기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TV조선 제작진들의 악마의 편집이 들어있었습니다. 얘기거리, 화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의도적인 편집이 의심되는 연출로 윤태하 씨의 그 특정 장면들이 노출이 되면서 그걸로 인한 윤태하 씨의 인성 문제, 또 태도 문제 등으로 SNS 등의 그 커뮤니티 등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고, 정작 본인의 실력과 또 평소의 인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근거 없이 안티팬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참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윤태화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윤태화 씨를 아끼시는 팬 여러분께서는 뭐 나무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윤태화 씨를 보면 좀 연약하고 소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성스러움보다는 이 대범하고 호탕하고 손도 좀 크고 종갓집 맏며느리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화, 클태, 그림화, 큰 그림, 빅피처 윤태화 씨. 윤태화 씨의 트로트 인생은 12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윤태화 씨의 트로트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인기가 별로 없어 라고 말하던 윤태화 씨. 이제 윤태화 씨는 인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진성 트로트 팬들이 절대 빼놓지 않고 아껴주실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윤태화 씨가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그날 어머니를 안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어머님께서 윤태화 씨를 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윤태화 씨 방문을 나가면서 윤태화 씨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보석딸이라고. 보석딸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윤태화 씨는 수많은 트로트 팬분들의 보석딸이 되셨으니까, 그렇다고 예전처럼 어머니를 안고 우셨던 것처럼 우시지는 마시고, 제가 느끼는 윤태화 씨의 이미지처럼 즐겁고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앞으로는 그때 나는 인기가 별로 없어 라는 그 모습처럼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노래를 부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윤태화 씨.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안방TV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태화 씨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조금 드렸습니다. 윤태화 씨가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가지고 무명 시절 활동하시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님과의 그 애틋한 사연 이야기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윤태화 씨를 아끼시는 팬 여러분들, 또 트롯을 사랑하시는 트롯 팬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안방TV가 예측할 때는 윤태화 씨는 정말 찐 트롯으로 큰 자리를 남기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윤태화 씨가 정말 근거 없는, 전혀 그 본인의 그 생각과 또 본인의 실제 인성과는 아무 관계없이 잘못된 그 화면에 비춰진 이런 몇몇 짧은 영상들로 여러 가지 뭐 인성 문제나 구설에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이미지를 좀 다치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윤태화 씨는 절대 그런 근거 없는 그 인성 문제에 휘말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윤태화 씨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방TV에도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